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시리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시리아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이스라엘 학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결의안을 따로 내고 예. 러시아는 또 자기들의 결의안을 따로 냈는데 예. 결국 서로 결의안 부결 비토를 하면서 두 개의 결의안이 다 부결되는 그런 예.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산하나 예. 아니면 독립된 어떤 이번 화학 무기 사용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파견하자. 예. 그래서 배우가 누군지 확실히 밝히자는 어떤 그런 결의안을 냈고 예. 러시아는 이제 OPWC라는 예. 화학무기 금지 기구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이 기구를 보내서 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이 기구의 특징은 이제 누가 배운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떤 화학무기가 쓰는지 그것만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 유리한 그런 기구가 되겠죠. 조사 주체라든지 방식을 놓고서 이견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시리아 군사 행동, 군사 응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일반 무기와 다르게 미국에서 상당히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미 한번 토마호크 미사일을 써서 공격한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두고 아사 대통령을 짐승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규탄하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 하면서 군사 공격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지중해로 향하고 있고요. 시리아도 거기에 맞서서 전군에 경계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유럽 항공교통통제기구인 유로컨트롤은 72시간 내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인근을 비행하는 항공사들에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72시간 내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꼭 72시간 내에 공격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시간이 지나도 또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어떤 이번 사태에 대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중해 미국 구축함이 한 대 이미 가 있고요. 또 한 대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습이 되면 이제 일반 민간 항공들 시리아 상공에서 이제 조심해라는 뜻에서 아마 유럽 항공 동전기구 유럽 컨트롤러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리아 사태가 사실 해묵은 문제 아닙니까? 몇 년째입니까? 거의 8년째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8년째 계속 내전이 되고 악화 있고. 일로를 치닫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전 종식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시리아가 이제 내전이지만은 그 시리아 내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해 당사국 예를 들면 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있고요, 터키도 있고요, 또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국, 그다음에 또 미국, 러시아까지 이 강대국들도 지금 시리아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포스트 즉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 포스트 시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포스트 시리아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아사드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하야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빚어진 거는 이제 시리아가 이제 그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 수십 명이 40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런 단체의 보고가 있고 시리아는 또 그걸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다수 이제 정부군 쪽에서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반군 쪽에서는 반드시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용할 리가 있겠냐. 이런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쟁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리아 내전이 끝나려면 일단 지금 아직 IS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IS가 아직 다마스커스 남부에 반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번에 화학 무기를 쓴 구타 두마 지역에도 역시 반군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군 종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시리아 내전이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예. 또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 향후 시리아 미래 시리아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첨예한 지금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시리아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 당사자국들이 네. 아스타나에서도 회의를 하고 또 터키에서도 회의를 했지만 지금 아직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서방과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시리아군에 타격을 주면서도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충돌을 피하는 방식과 수위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공격은 작년의 공격과는 다르게 좀 대규모가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뭐 한 번의 공격으로 화학 무기를 지금 완전히 제거하기 힘든 상황이고 예. 화학 무기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의 공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대규모가 될 것이고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러시아에게 어느 지역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면 러시아 군인이나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작년에도 그렇게 미국이 먼저 알려준 바 있습니다. 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아사드 정권의 1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뭐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화학무기를 처음 사용해서 밝혀졌을 때 러시아가 중전해서 시리아 내 모든 화학무기를 다 폐기했다고 했습니다만 예. 이미 수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주요 변수로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공군에 제공하고 있는 우산이 이제 관건으로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방금 최근 보고 온 제 뉴스에 따르면은 미국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저희 러시아 방공망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파괴하겠다. 즉 미사일이 목표물을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지금 그런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서방국 비행기를 타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뭐 직접적 충돌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예상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양국 간의 이제 신경전이나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이란도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리아를 지금 돕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큰 두 국가가 바로 이란과 러시아인데 예. 사실 이 두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마땅한 이 지금 시리아 원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 뭐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시리아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특별히 딱 부러지는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으로 군사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짙어지면서 루블화가 급락했고요.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가 치솟고 원자재 값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발 사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유가도 특히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산 이제 알루미늄 회사들에 대한 미국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당히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높게 올랐고요. 예. 특히 이제 국제 시장 유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금 증시도 폭락하고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전 종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고요. 예. 계속해서 시리아 국민들의 힘든 나날이 계속될 것으로 상당히 우울한 지금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촉즉발의 시리아 사태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